안녕하세요. 세상의 흥미로운 소식들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우주 소식이에요. 유엔이 정한 세계 소행성의 날이라는 게 있는데 올해로 10번째 생일을 맞았대요. 이걸 기념해서 6월 30일에 인터넷으로 특별한 생방송을 했어요. 이 방송에서는 지구 가까이 지나가는 소행성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소행성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소행성은 우주에 떠다니는 커다란 돌덩어리 같은 건데요. 혹시라도 지구랑 부딪히면 아주 위험할 수 있어서 과학자들이 늘 지켜보고 있답니다. 다행히 앞으로 100년 동안은 크게 걱정할 만한 일은 없을 거라고 해요. 그리고 재미있는 실험도 있었는데요. 몇 년 전에 일부러 우주선을 작은 소행성에 부딪히게 해서 길을 살짝 바꾸는데 성공했대요. 마치 당구공을 쳐서 방향을 바꾸는 것처럼요. 2026년에는 다른 우주선이 그곳에 직접 가서 얼마나 잘 바뀌었는지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은 인공지능이 약을 만드는 이야기예요. 한 인공지능 회사가 차이투라는 새로운 기술을 발표했어요. 이 인공지능은 우리 몸의 병균을 공격하는 아주 작은 단백질, 즉 항체를 처음부터 설계할 수 있대요. 우리 몸이 감기에 걸리면 스스로 항체를 만들어서 바이러스와 싸우잖아요. 이 항체를 약으로 만들면 아주 효과가 좋은데 이걸 만드는 게 정말 어렵고 돈도 많이 들었어요. 예전에는 성공률이 아주 낮았는데 이 새로운 인공지능은 성공률이 무려 19%나 된다고 해요. 실제로 약 50개의 목표 병균에 대해 실험했는데 인공지능이 만든 후보 20개도 안 되는 것들 중에서 병균에 딱 달라붙는 진짜 항체를 찾아냈다고 합니다. 덕분에 몇 년씩 걸리고 수십억 원이 들던 신약 개발을 단 몇 시간 만에 해낼 수도 있게 된 거예요. 앞으로 더 싸고 빠르게 좋은 약을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죠. 마이크로소프트라는 회사에서도 건강과 관련된 놀라운 인공지능을 만들었어요. 이름은 MAI 진단 오케스트레이터인데 아주 진단하기 어려운 병들을 의사 선생님들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찾아낸다고 해요. 예를 들어 어떤 병은 증상이 여러 가지랑 비슷해서 의사 선생님들도 판단하기가 정말 어렵거든요. 이런 어려운 문제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맞힐 확률이 약 20%였는데 이 인공지능은 무려 80%나 정확하게 진단해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의사 선생님들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병을 진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네요. 이번에는 구글의 소식이에요. 구글이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불리는 핵융합 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대량으로 사기로 약속했어요. 핵융합 에너지는 태양이 빛과 열을 내는 방식과 같아요. 작은 원자들을 합쳐서 아주 큰 에너지를 만드는 거죠. 지금의 원자력 발전보다 훨씬 안전하고 깨끗해서 꿈의 에너지라고 불려요. CFS라는 회사가 이 핵융합 발전소를 짓고 있는데 2030년대 초부터 전기를 만들기 시작할 거래요. 구글은 이 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의 절반 정도를 미리 사기로 한 거예요. 구글 같은 큰 회사가 핵융합 에너지에 투자한다는 건 그만큼 이 기술의 미래가 밝다는 뜻이겠죠. 조금 슬픈 소식도 있어요.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외로움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발표했어요. 6명 중 1명 정도가 오랫동안 계속 외로움을 느낀다고 해요.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은 다른데요. 외로움은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싶은데 그럴 수 없을 때 느끼는 슬픈 감정이에요. 이 외로움 때문에 생기는 병으로 1년에 87만 명이나 목숨을 잃는다고 하니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로운 셈이죠. 외로움은 심장병이나 뇌졸중, 치매 같은 병에 걸릴 확률도 높이고 학생들의 성적을 떨어뜨리거나 어른들이 직장을 구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기도 한데요. 인도의 유명 배우이자 모델인 셰팔니 자리왈라 씨가 42살의 나이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입니다. 집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미 늦었다고 해요. 경찰이 집을 살펴보니 노화를 늦추고 피부를 좋게 한다는 약들과 비타민 등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중에는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도 있었는데 이건 우리 몸의 세포를 건강하게 지켜주는 항산화 물질로 알려져 있어요. 다시 과학기술 이야기로 돌아가 볼게요.
IBM이라는 회사가 양자 컴퓨터 개발에 아주 중요한 기술을 개발했다고 발표했어요. 양자 컴퓨터는 지금 우리가 쓰는 컴퓨터보다 비교도 안 되게 빠른 미래의 컴퓨터인데요. 한 가지 큰 문제가 있었어요. 계산을 하는 기본 단위가 너무 불안정해서 오류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마치 글씨를 쓰는데 연필심이 자꾸 부러지는 것과 같죠. IBM은 이 오류를 자동으로 고쳐주는 똑똑한 방법을 찾아냈다고 해요. 이제 드디어 제대로 작동하는 양자 컴퓨터를 만들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자랑스럽게 발표했어요. 그런데 몇 시간 뒤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자기들이 더 좋은 방법을 찾았다고 발표해서 두 회사의 경쟁이 아주 흥미로워졌네요. 아마존 창업자가 세운 블루 오리진이라는 회사가 6명이 승객을 태우고 우주 가장자리까지 여행을 다녀왔어요. 벌써 13번째 유인 비행이었고 최근 들어 3번째 비행이라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뉴 셰퍼드라는 이름의 이 우주선은 땅에서 약 105km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약 10분 만에 안전하게 땅으로 돌아왔어요. 우주의 가장자리에 가면 잠시 동안 몸이 둥둥 뜨는 무중력 상태를 체험하고 창문 밖으로 파랗고 둥근 지구를 직접 볼 수 있다고 해요. 정말 멋진 경험이겠죠. 마지막으로 아주 오래전 옛날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있는 차타르위크라는 고대 도시 유적이 있는데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9000년도 더 된 이 도시가 여성이 중심이 되어 사회를 이끌었던 곳일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보통 옛날 사회는 남성이 중심이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곳의 무덤이나 유전자를 분석해보니 가족의 대를 이을 때 엄마 쪽을 따랐다는 증거가 많이 나왔어요. 이것은 아주 오래전 신석기 시대에도 여성이 리더 역할을 하는 사회가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놀라운 발견이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재미있는 소식으로 다시 만나요.